40년 가까이 경찰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특히 40년을 강력 형사로만 있었습니다.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근데 40년간 강력 형사를 하다가 퇴직하기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2014년에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서 경찰 내부에도 뭐 이 의료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팀이 생겼어요. 저희 팀이란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이제 퇴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신설팀장으로 전국 최초 신설팀장이 돼서 현재까지 아니죠. 올 6월 30일까지 의료수사팀장을 하다가 퇴직을 했고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의료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아실 만한 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라든가 우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계기가 된 뭐 권대희군 사건이라든가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한백 원장님 와 계셔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이한백 원장님이나 다른 훌륭하시고 고매하신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또 말씀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류가 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의료행위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전에는 주술적 의미로도 의료행위가 있어 왔고 또 현재까지도 신적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의료사고라는 게 교통사고랑 비슷해서 나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다치기 전에는 그냥 누구 다쳤대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막상 그게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 의사라는 의료인이라는 전문가 집단에 대항을 해서 대항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그분들의 잘못을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찾아가는 게 우리가 변호인들, 변호사분들을 찾게 되는데 사실 변호사분들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변호사분들 중에서 간혹 의료인 출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도 자신들이 전공하신 과목에 대해서만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지 그 이외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 의료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하나는 의료사고가 뭔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료사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의료사고는 뭘 보고 의료사고라고 하지? 두 번째는 의료사고는 왜 날까? 뭐 실수로 난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랬나? 의료사고의 원인. 이제 그 맨 끝으로 의료사고가 났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거 당황스러운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책에 제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할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이제 의료사고하고 의료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의료과실은 뭐냐?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의료사고 안에 의료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에는 의료사고에 의료과실이 포함돼서 의료사고가 의사의 실수로 일어난 모든 사고도 의료과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하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바라본 때는 좀 틀리고요.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과실은 아니죠.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낙상사고 물론 의료인이 부주의해서 낙상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감염관리를 부주의해서 감염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모두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인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한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례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실은 이 정도 범위가 됐을 때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의료행위가 왜 위험할까? 그럼 의료행위의 특징은 뭐지? 한번 간단하게 알고 갈게요. 위험의 내재성. 모든 의료행위는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향상되어 있다. 다시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우리가 주사를 맞다가도 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죠. 의료행위 자체가 사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몸을
어떤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 몸에 전문가가 내 몸에 칼을 대고 주사 바늘을 꽂고 약을 주는 거예요. 서로 신뢰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선 그런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행위에도 이런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틀립니다. 누구는 A형 독감약을 복용을 했는데 누구는 그냥 간단하게 몸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누구는 약을 먹고도 막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누군가는 막 열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한 사람들도 분명히 계신데, 누군가는 난 편했어, 난 맞고도 뭐 멀쩡했는데 라고 한 분도 분명히 계셨거든요. 사람마다 틀려요. 재량성. 의사분들마다 갖고 계신 임상 경험이 틀리시고 실력이 다릅니다. 우리 이한배 원장님처럼 정신과 분야에서 고면 학식에 이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갓 의사 면허를 딴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임상 경험이라든가 실력에 준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처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분이 분명히 있다. 또 환자를 대하는 방법,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비공개성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보도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누워 있는데 수술방 안에서 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의사가 뭐 생일 파티 하듯이 케이크를 켜고 사진도 찍고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 누가 수술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이 수술할 때 누가 와서 참여해서 수술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비공개성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